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를 보게 되면 마치 로보택시가 사고라도 일으킨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로보택시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많은 로보택시 영상 중에서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로보택시 주행이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또 이와 상반되는 놀라운 수준의 로보택시 주행 영상도 정리하겠습니다. 또 함께 지난 5월 유럽 자동차 판매량 자료가 나왔는데 이 역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 처음으로 확인되었던 로보택시 안전요원 개입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 앞쪽에 택배 차량이 로보택시가 정차하려고 했던 곳으로 후진함에 따라서 안전요원이 정지를 시키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로보택시용 자율주행에서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픽업 지점에 가서 정차하는 것,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에 목적지에 정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 하필 로보택시가 정차하려고 했던 곳에 앞쪽 UPS 차량이 후진을 하며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목적지에 정차하는 기능이 로보택시용으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다른 차량이 로보택시가 정차하고자 한 곳으로 먼저 후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요원이 먼저 정지를 시킨 모습입니다. 물론 이처럼 로보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려는 곳에 다른 차량이 먼저 주차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로보택시를 운행하며 분명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임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로보택시를 타며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래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지를 하겠다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요청을 한 다음에 로보택시가 멈췄는데 하필 멈춘 자리가 교차로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곳에 멈추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역시 앞서 확인했던 영상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가 애플리케이션 요청에 따라서 중간에 멈추는 기능은 로보택시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기능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로보택시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사실이지만 이 역시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로보택시에서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인데 로보택시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팬텀 브레이킹인지 혹은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로보택시가 급히 멈출 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텀 브레이킹 같은 경우 과거에는 문제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최근 FSD가 여러 번 업데이트되고 팬텀 브레이킹과 관련된 문제가 리포팅 되지 않은 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혹 가다가 팬텀 브레이킹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후에 대시캠을 확인해 보면 갑자기 주변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온다든지 보행자가 길거리로 나올 것 같은 모션을 취했다든지 팬텀 브레이킹이 아닌 실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현재 로보택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FSD 같은 경우 현재 배포되어 있는 버전 13이 아니라 신규 버전의 소프트웨어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신규 버전의 FSD가 버전 14인지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 버전이 이후 메인 브랜치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점을 보게 되면 이후에 모두에게 배포되는 버전 14의 알파 버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포된 FSD 버전에서도 해결된 팬텀 브레이킹 문제가 더 발달된 로보택시용 FSD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팬텀 브레이킹인지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일론 머스크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배 더 매개 변수가 더 커진 알파 모델 같은 경우 여전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충분히 준비가 되는 순간 배포되는 FSD마저 무감독 FSD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가다듬는 과정이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콜텍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콜텍스의 6개의 쿨링 팬은 오늘 또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이 많은 기가 텍사스의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작동 중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로보택시용 FSD의 성능을 더 올려주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FSD를 구매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무감독 FSD 역시 순조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상당히 인상적인 로보택시의 주행은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시의적절한 차선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엄청난 엣지 케이스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소방차가 무려 6대나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인데 이처럼 많은 소방차가 정지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로보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유턴마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로보택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좌회전을 두려워하는 로보택시가 존재하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유턴마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도로 위에 왜 저런 반짝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보택시는 이 반짝이마저 인식하고 피해서 완벽한 주행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로보택시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실수가 목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주행 능력을 보게 되면 그 어떤 로보택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로보택시를 테스트한 사람들은 99.9%의 경우 로보택시의 주행이 아주 부드럽고 완벽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골드버그 씨가 공유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의 미래를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인앤아웃버거로 가고 있는데 인앤아웃버거에 도착하기 전에 인앤아웃버거와 관련된 정보를 그록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미래에는 배고프면 일단 로보택시를 타고 로보택시를 탄 다음에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뭘 먹을지 어디서 뭘 사면 좋을지 정보를 파악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록 같은 경우 로보택시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닌 X에 접속해서 그록에게 물어봤지만 일론 머스크는 과거 로보택시와 그록이 결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록의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벌써 탑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택시는 타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디로 갈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옵티머스 역시 말을 주고받으며 어떤 일을 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는 아주 재미난 테스트를 진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로보택시를 타고 본인의 소지품을 깜빡 잊고 놔두고 내리는 경우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 측에 연락을 하니 어떤 소지품을 잃어버렸는지 바로 확인을 해주고 어디서 본인 소지품을 찾을 수 있는지 안내 이메일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잭님 같은 경우 로보택시를 40번 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개입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경우 99%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 확인되고 있는 로보택시에만 적용되는 신기능과 관련된 조그마한 실수 역시 다음 업데이트에서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미디어에서는 비중 자체가 0.1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거나 실존하지 않는 허상의 공포를 만들어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만 건의 교통사고가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되지 않는 교통사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1200만 건의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년 3조 3천억 마일을 주행하며 앞서 살펴본 600만 건의 사고는 182만 마일당 한 번의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1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나게 된다면 9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12.6회 겪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100만 마일당 1.82의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평생 2.3회의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경우이고
리포팅 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90년간 4.6회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0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나게 된다면 원래는 평생 평균적으로 2.3회 겪게 되는 교통사고가 1.3회로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1.3회로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자동차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연간 거진 300만 회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로서 모든 차량이 테슬라로 바뀌고 모든 차량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연간 600만 건 일어나고 있던 사고가 300만 건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언론 미디어에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원래 600만 건 사고가 나던 걸 300만 건으로 줄인 게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 300만 건의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더 발전해서 100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나게 되면 연간 300만 건 발생하던 사고가 30만 건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이 역시 줄인 거에 초점이 아닌 테슬라 때문에 30만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뉴스 미디어입니다. 리포팅하는 내용 자체는 사실일 수 있지만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기술이라도 아주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더 안전해지는 시점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거나 어쩌면 벌써 성취가 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보다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10배 더 안전해진다 하더라도 노이즈는 반드시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안전해지는 시점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주 테슬라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유럽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수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연말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모델 Y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번 분기 푸시 웨이브가 한층 더 강해졌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럽연합과 유럽 전체 국가에서 5월 자동차 판매량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5월까지 전체 자동차 누적 판매량은 0.6% 감소하였지만 5월달만 보게 된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1.6%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올 연초 같은 경우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체 차량의 15.4%가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인상적인 내용은 유럽연합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해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5월까지 전기차의 누적 판매량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26%가 증가하였고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된다면 거진 28%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전기차가 내연차를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밖에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5월달 작년과 비교해서 판매량이 40%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만약 이 데이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면 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 6월 자료도 아니고 한 달이나 늦은 5월 자료이고 테슬라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푸시 웨이브로 인해서 5월까지는 판매량이 조금 낮고 6월달에 판매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뒤늦은 데이터 때문에 시장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발 퀀텀 점프가 일어나기 전에 적립식 장기 투자자가 더욱더 많은 수량을 얻게 해주는 감사한 기회일 뿐입니다. 바로 앞서 살펴봤던 지난주 판매량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되고 있죠.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골고루 판매가 이루어진 반면에 이번 2분기 같은 경우 푸시웨이브 여파로 인해서 마지막에 몰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을 봤을 때 현재 유럽에서 전 분기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그래도 좀 낮다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 26%, 28%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몫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이렇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커 나가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도태된다 혹은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지며 내연차 시장을 잡아먹게 되고 전기차 시장 안에서 단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가 테슬라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내연차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 모델 Y가 되는 것이고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감독 자율주행까지 배포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 이외의 차량을 구매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테슬라 차량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내리고 조금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뒤부터 로보택시의 미친 매출 증가폭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는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3년 뒤부터는 옵티머스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버전 3 옵티머스가 완벽하다는 글을 남깁니다. 지금 보면 저 손가락 제스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유럽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취하는 제스처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 완벽했다라는 걸 표시하는 제스처이죠. 옵티머스 연구소를 갔다 온 사람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옵티머스 랩에 갈 기회를 얻었고 아직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미래를 살짝 들여다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옵티머스 이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곧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대되는 것은 로보택시와 곧 다가오는 무감독 자율주행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인류 역사 자체가 다른 형태로 기록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2025년이지만 2028년 혹은 2029년은 미래의 0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포스트 옵티머스를 기준으로 사람과 휴머노이드가 공존하는 그 시작 지점으로 새롭게 연도를 평가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